이렇게 시 속에서 말하는 일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바로 말할 화자, 사람 자자를 써서 화자라고 합니다. 시적 화자 또는 화자라는 말이 나오면 화자만 들어가면 아, 다 같은 말이구나. 생각보다 이게 선생님한테 질문이 되게 많더라고. 애들이 시적 화자는 다른 건가요? 아, 이 정도 센스는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니? 아니야, 화자라고 나왔다가 시적 화자라고 나오면 같은 얘기잖아요. 그건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어떤 걸로 묻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말하는 일을 나타내요. 근데 이런 시적 화자라고 얘기하는 말하는 일은요, 시인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시 속에서 내세우는 인물, 다시 말해 만들어낸 인물입니다. 그래서 시적 자아라고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시적 화자 또는 화자라는 아이는 이렇게 시 속에서 시인이 내세우는 인물이기 때문에요. 시인과 같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 같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학교 시험 문제에서 객관식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이 시의 시적 화자는 시인 자신이다. 이건 맞을 수도 있고요. 또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글의 시적 화자는 시인이 아니다. 라는 말도 역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시에 따라서 시적 화자가 시인 자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 친구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시적 화자를 어떻게 찾아내야 되는지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화자에 따라 시의 내용이나 주제라든가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화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겠죠. 화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제는 달라져요. 그런데 화자의 생각이라는 건 다른 말로 바꾼다면 시인의 생각이 되겠죠. 왜냐하면 시인이 자신의 생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을 하나 만들어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 아바타야, 아바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을 통해 말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시 속에 직접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드러난다라는 건 문제에서 겉으로 드러난다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는 속에 들어가 있다, 숨어 있다라는 말로 나타내기도 해요. 그럼 이제 우리 친구들 궁금한 거야. 선생님,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속으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다라는 말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실제로 화자와 관련된 아이가 이론 문제로 나왔을 때요.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이겁니다. 화자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는 게 전제야. 화자의 뜻은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이야. 이런 걸 갖고 물어보지 않아. 중간고사쯤이 되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다만 이 시의 시적 화자는 겉으로 드러내느냐? 뭐 이 시의 시적 화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라는 선지들이 보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 친구들 어렵지 않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건 시 속에 나라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건 나라는 아이가 없는 겁니다. 볼게요. 빨랫줄에 걸어놓은 요에다 그린 지도 지난밤 내 동생 오줌 싸 그린 지도 이럴 때는 우리가 아,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는구나 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엄마야 누나야 강변 알죠? 둘의 눈 반짝이는 그 모래빛 노래야 노래. 이게 이제 시인데 노래로 만들어져서 그래요. 선생님 막 지금 작곡한 거 아니다. 자, 이런 아이를 보면 아무리 봐도 나라는 아이가 없죠. 이런 애는 아,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속으로 드러납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 함께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그냥 나니까 그냥 나예요. 시적 화자가 누구냐? 그럼 나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 문제는 이런 경우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 시적 화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아, 시적 화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엄마, 누나? 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남잔가 보다. 근데 나이는 어린 남자애. 소년인가 보다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 찾아내시는 거야.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시적 화자의 상황을 보면 내 동생이 오줌을 쌌네. 그런 걸 보니 오줌 싸는 동생이 있는 그래서 아마 얘도 나이가 좀 어리겠구나 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엄마 누나 강변 살자 그런 걸 보니 아 얘는 강변에 살고 싶은 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시적 화자는요 시인이 아바타로 만들어낸 인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동물이나 사물을 바탕으로 인화시켜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점 우리 친구들 기억해 주시면서 시적 화자 요 페이지 안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는 요거.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느냐,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느냐라는 아이예요.
자, 그럼 시적화자의 상황을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정서를 함께 살펴봅니다. 시적화자의 상황과 정서는 시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의 주제를 나타내기도 해요. 예를 들어 시적화자가 상황이 굉장히 어두워 우울해 막 이래. 정서가 굉장히 어두워 우울해 이래. 그러면 당연히 시의 분위기도 어두워 우울해 이래. 그죠? 자, 근데 시적화자의 상황이 너무 제가 막 이래. 그러면 정서도 너무 제가 이럴 거고 시의 분위기도 뭔가 제가 이런 거겠죠. 네. 자, 이렇게 우리가요. 분위기 주제를 알기 위해서는 화자가 도대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정서가 무엇인지를 함께 보는 건데요. 물론 이제 전쌤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하는 내내 야, 시적 화자가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 네, 이런 정서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 라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정서 또는 이 상황을 파악하는 정도는 우리 친구들 글을 읽고 나서 파악해 주셔야 돼. 다 글을 읽고 나면 얘는 지금 이런 상황이겠구나. 얘는 지금 이런 마음이겠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고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우리가 엘리트군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봤었잖아요. 빨랫줄에 걸어놓은 요에다 그린 지도, 지난밤에 내 동생 오줌 싸 그린 지도라는 걸 보면 우리 이제 시적화자의 상황, 동생이 오줌 쌌네. 그죠? 그리고 정서, 이런 거 보면 짠 나겠네.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실까요? 자, 그 다음에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물 밖에는 갈리페 노래, 엄마 누나 강변 살자. 두 번쯤 얘기하는 거 보니 이 아이의 상황은 강변에 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자고 얘기를 하겠지? 그리고 이 아이의 마음은 강변에 살고 싶어요. 뭐 이런 것들이 보여지나요? 그런 걸 느꼈다면 너는 하산해. 이 정도면 됐어. 그럼 시적 화자를 완벽하게 기억하는 거. 자, 이렇게 상황과 정서는 중요합니다. 상황이라는 건 처한 시간, 공간, 심리적 상황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런 상황에 따라 정서는 좀 달라지는 거고요. 정서는 시적 상황에 따라 지니는 다양한 감정, 마음, 그리고 생각 이런 것 등을 의미합니다. 정서라는 말이 조금 우리 친구들에게 많이 어려워 보이나 봐요. 정서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 친구들 당황하더라고요.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좀 좋을 텐데. 이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마음과 관련된 아이를 통해서 상황을 통해 정서를 알고 정서를 통해 분위기나 주제를 안다라는 겁니다. 손바닥 하나야, 얼굴 하나야 손바닥 둘로 폭 가리지만 보고픈 마음 호수만 하니 눈 감을 받게. 자, 이 사람의 상황은 어떤 것 같아요? 얼굴은 가릴 수 있는데 보고픈 마음은 가릴 수가 없어. 누군가를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 보면 정서는 당연히 보고 싶은 마음이겠죠. 그리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시의 분위기는 뭔가 즐거워요 라는 것보다 약간 이렇게 잔잔하고 서정적인 분위기고 주제는 아마 그리움과 관련된 얘기라는 것까지 우리 친구들 함께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오! 겁내! 그죠? 겁내 쉬워 보여.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시가 겁내 어려운 건 줄 알았는데 뭐 그까이 거 대충 보니까 알겠네. 그래. 그런 자신감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요. 화자를 주목해서 시를 한번 감상해 볼 겁니다. 우선은 시를 읽으면서 화자가 누구인지 함께 파악해 보는 게 첫 번째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화자가 처한 상황을 파악할 거예요. 그러니까 화자의 특성이라는 건 나냐, 아니냐, 나이는 어리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자, 처한 상황은 어떤지 보시고요. 시간적, 공간적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나서 이를 통해 화자의 정서와 태도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보실 겁니다. 자, 이런 단계를 거친다라는 얘기는 결국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시적 화자가 누구냐라는 문제, 시적 화자의 상황은 어떠냐라는 문제, 그리고 시적 화자의 마음은 어떠냐라는 문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문제가 나오겠다라는 것들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